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어, 불교 심리 상담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교과서를 가지고 보면은 11쪽, 51쪽에 문제 해결법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공유를 하시고 50페이지 마이클과 트리샤에 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걱정거리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반응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책임지기로 했다. 책임진다 말은 직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서로 상대 생각을 갖다 인정하면 되거든요. 앞 시간에 스님이 예를 들면서 스님이 하루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인데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종단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이제 그 원로 스님이 스님한테 어 역원장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은 이 우리 종단에도 좋은 어 그런 연수원이 있는데 왜 조계종 이 나무 종단에 가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나 사실 나도 몰랐고 거기에 우리가 연수원이 있고 또 사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있는 시설을 몰랐어요. 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제 안 가보고 다음번에는 그 훌륭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때 그 지적받은 그 생각이 딱 꼽힌 사람인지. 근데 거기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는 엿불도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불편한 데서 그걸 왜 불편한가 바라봤더니 그 생각이 탁 튀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명상이라 그래요. 명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고 가만히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또 물론 명상전에는 연불법이라는 것도 있고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호흡법과 명상법을 통해서 나를 어때 한 곳에 가만히 마음을 두게 되면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탁 튀어오른다고. 그게 내 마음속에 감정의식이 속에서 그 불편했던 생각이 탁 튀어오르면서 어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톡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 생각을 다시 조명해 보는 거라. 그 현재 그 스님은 원로 스님은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 절에 예, 큰 스님이시거든. 그 절 큰 스님이 자기 절을 왜 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충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드님이 그 이제 주지로 있는데 그럼 내가 뭐 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봤더니 절이 엄청 좋아요. 훌륭하고 그 다음에 뭐 사찰 그 충분하게 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더라고. 방사도 뭐 엄청 많고, 또 연수실, 그 회의실도 있고, 식당도 멋있고, 다 좋아. 그나 이 좋은 우리 동남내에 있었는데, 다른 데 저리 가가지고, 그것도 좋긴 좀 저리 가가지고, 돈 주고 했다니까. 그래서, 그 스님은 내가 속이 아팠던 거. 그 어제 말하자면 막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 아, 내가 좀 뉘앙스가 되게 생각부터 좀 기분 나쁘게 뭐 원래 그 스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약간 난 몰랐는데 원래 좀 막 익숙적으로 하시는 분인가 봐. 그 좀 불러서 애둘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종단의 교육원장인데 그 앞에 아무리 자기 옛날에 총무원장도 하시고 또 뭐 이런 하시더라도 좀 그렇지. 원래 88이 뭐 무슨 거 없잖아요. 그래 어쨌든 잘 아침에 책이 듣고 내가 맞아 하면서 예,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 결국 내 마음 문제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닌 거라. 그쵸? 되돌려 본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고민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거리가 하나하나 쌓아봤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힘은 산란한 마음과 대면합니다. 내가 대면했잖아요. 대면. 그 대면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마음이 꽉합니다. 가까워 정말 답답하면 그건 우리는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거나 항상 엄마 아버지로부터 공박을 받은 잘못해서 그러니까 니는 안 돼. 이런 걸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는 별거 없는 거구나. 나는 뭐 해도 잘 안 되는가 봐. 나는 뭘 해도 뭐 자기 스스로 비하하게 돼.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뿐 거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대개 보면. 그런데 이걸 충분하게 이제 이 내면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와요.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벽주의자예요. 항상 공부하기 회의하기 1시간 전부터 가서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지 하고 뭐 이미 해보니까 잘 생각 안 나. 나중에 봤더니 어릴 때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데 할머니 마중을 가야 돼. 예. 할머니와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기 집이지. 자기 집이 서울에 있고 자기는 할머니와 같이 시골에 있는데 할머니와 같이 서울에 있는 딸내집에 자기 집이지. 딸내집에 엄마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시간을 딱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꾸물대다가 그걸 놓쳤어요. 열차 시간 놓쳤어. 열차 시간 놓치면 다음번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할머님이 얼마나 뭐는지 몰랐어. 이 딸임 때문에 늦고 가야 될 시간. 그걸 계속 해갈 때 계속해서 뭐라 했는가 봐. 그런데 이제 그거 쓰니까 할머니 시간이 잊어버리고 났는데 마음속에 뭐든 일을 하게 되면 약속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해야 돼.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애니그램 그 선생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어. 내가 사람마다 다 그게 있는데 자기가 불안하고 내가 뭔지 모르게 얼마든지 남한테 어서 수 있는 데도 뭐 말을 잘 못한다. 못하는 이거 있다. 그런 경험을 직면을 해야 돼. 그럼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아까 무상을 올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찾아낸다.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내가 남 앞에 와서 어떻게 얘기 못하고 남 앞에 어떻게 그거 하나의 고통이지.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52페이지 보면 내적 책임에 대한 현대 심리학과 불교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내적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내적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탓, 남 탓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무지에서 오는 비난을 멈추고 진짜 비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반응이 바로 진짜 비난의 대상이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도 말고 추정도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과 정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료하고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클과 트리샤가 불만이 있을 때 마이클과 트리샤가 서로 불만이 있어요. 상대 탓을 하려는 꼬드김. 항상 남 탓이야. 상대 탓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꼬드김. 그 꼬드김에 걸려들 때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스님은 그래서 안 돼. 법사님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싶은 꼬드김에서 자기가 딱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끌어줄 수 있다 이 말. 자, 트리샤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시리얼과 미지간 우유에 타먹을 때 이래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동안 늘 하던 마이크로의 신경질의 반응을 할 것이 왜 냉장고를 안 넣어? 너는 왜 냉장고를 안 넣고 계속 밖에 내놔? 이게 이제 큰 불만이야. 누가? 마이클은 그게 불만이에요. 근데 그동안 늘 하던 마이클의 신경질적인 반응 태도가 아니면 아무런 넣어서 자기 눈에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 보면 옛날 얘기 좀 요새 그래 풀이 많아. 우리 절에 내가 풀을 다 게을른 탓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사람들마다 선이 풀좀 뜯어서 왜 이렇게 또 사람 안 사는 절티를 해보고 있어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선임도 풀좀 뜯어라는 그럼 나못 뜯긴 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안 하고 자기 풀다 더 까버려. 그러면 선임 풀좀 뜯어서 하면 선임 생각에는 아이 참 내가 바쁜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속으로 내가 상당히 좀 불편해. 그런 불편해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건 하면 되지. 그리고 또 그 보살들도 말하고 싶어 풀 좀 뜯어서 하기 전에 그 꼬독임 하지 말고 자기가 뜯어라는 그냥 보는 대로 동사하고 또 뜯어보면 되는 거.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합니까? 서로가 나도 남이 뭐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직 했으면 내보고 풀 좀 뜯어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알겠죠? 서로 누구는 내 탓, 남 탓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 새로운 방식으로 시원한 우유에 시어를 타 먹어야 행복하다는 한 생각, 시원한 우유에 시어를 타 먹어야 하는 생각 누구 생각이요? 마이클의 생각이야. 이 생각이 벗어나면 이거는 우유 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그냥 우유가 쉬질 않는 것도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항상 시원한 우유에 시어를 타 먹어야 해.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러면 기분이 망가지지도 않고 상대를 비난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항상 상대를 비난할 때는 보면 상대방은 이것이 나와서 문제고 저것이 나와서 문제고 이것을 안 채워서 문제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자기가 눈에 보이면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자체가 자기 귀찮은 거야. 왜 하필이면 손발이 다 있으면 왜 안 하느냐 이거. 그 남 탓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교육적인 방법에서는 괜찮아.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 어찌 했으면 내가 하겠냐고. 자기 또 고치고 돼.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 꽃노래 저거 듣기 좋은 꽃노래 한두 분이지. 왜 같은 말을 자꾸 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니트 내다 하지 말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 우유가 나와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계속 볼 때마다 집어넣으면 되고 좀 너무 심하나요?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피곤한 거예요. 서로가 규칙을 만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남이 그렇게 규칙을 만약에 지적해 줄 때는 기분 나쁘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옷을 훌렁훌렁 벗어 아무 데나 놔놓으면 훌렁훌렁 이렇게 벗잖아요. 벗어 놔놓으면 보는 사람이 입장에 봐서는 좀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딱 치우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괜찮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집어넣어도 돼. 그런 거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절에 오실 때도 보면 딱 마찬가지 형상이에요. 우리 절에 오면 막 쓰레기니 뭐니 막 엄청나게 많이 그냥 그렇다는 데가 뭐 진짜 뭐가 사는지 모르지고 돼 있어요. 내가 안 치운다고 잘못이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좀 치고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좋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아, 또 와서 또 잔소리하는구나, 이 생각하면 시합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를 비난할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스스로 해놓으면 최고 좋아요. 어? 어? 문제가 안 생기지. 예. 자, 그러면 기분이 망가지지 않고 상대를 비난할 일도 아무렇지 않게 되며 서로가 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인 크리스천의 활동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문제가 누구 문제에서요? 여기서는 둘 다 문제지요. 둘 다 문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손뼉이 마구쳐 일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이클의 문제는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또 크리스찬의 문제도 자기 내면 문제이지. 상대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걸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일시 문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동일시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각은 나. 내 몸도 내 거. 나. 내 마음도 내 느끼도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동일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 자체는 나가 아니다. 내하고 그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에요. 그걸 빨리 알아야 해요. 생각은 뭐냐? 고민은 고민일 뿐이지 내가 아니다. 그것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픈 걸 느끼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늘 상처 입어요. 상처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내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모두에게. 모두가 문제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문제가 뭐예요? 사고팔고에 누구나 사고팔고가 있어. 누구에나 있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사고팔고의 정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는 것은 마음의 진짜 본성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아홉 번째냐 마음 본성을 지금부터 탐구를 해갈 텐데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크냐면요. 마음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이 우주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넓은 우주를 생각해서 그 마음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커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닫히면요. 어? 마음이 딱 닫히면 0.1도 안 들어와요. 지금 화가 났잖아요. 화가 딱 하늘 끝까지 화가 치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알겠죠?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이 마음이 닫힌다. 영이 열린 상태가 아니다. 불교 신자를 티베트 언어로 낭파라, 낭파. 나는 안쪽이라는 뜻이고, 내부라는 뜻입니다. 하는 사람 또는 산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언어로 불교 신자라는 것은 내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적 존재는 무수히 많은 끝없는 문제와 갈등이 모두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일체의 행복과 평온함은 역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따로 알아차림을 습관을 가져야 돼. 어째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정서가 일어나는 마음이라는지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면 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나요.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나요. 부정적인 마음이 항상 많이 일어난다. 항상 확률적으로.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자꾸 어? 응?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남 탓하니까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 나. 저놈이 잘못했고 저기 잘못했고 아들이 잘못했고 계속 남이 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정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은 제각각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요 단계가 단계가 많아요. 예, 도인이 단계도 있고 아직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그냥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그래요. 라마 예스라는 사람이 백발 고판 사원의 주지입니다. 사람들은 무한한 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기 그들이 갖춘 능력이나 수행의 단계에 따라 다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건기가 다르죠. 건기. 사람의 건기가 다르죠. 건기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건기에 따라서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차대 법문을 했습니다. 차대 법문이 뭐냐면 아주 건기가 낮은 사람한테 높은 단계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낮은 단계에 있는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말하는 선인성과 악인학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태어나고 복 많이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데 태어나고 화가 일나고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주로 암경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암경에도 다 높은 법문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차원의 법문이 상당히 많이 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하고 희망을 모두 놓지 않는 특별한 관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감력. 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하는 거. 그게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한 사람 하는 사람에 집중을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생각입니다. 왼쪽으로 문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주로 가는 사람들이 집착증이 많으세요. 왼쪽을 잘 보세요. 사람 왼쪽 오른쪽 말 왼쪽으로 잘 가는 사람이 집착형이 많아. 생각 집착형. 사람 관찰을 해 보면 왼쪽으로 자꾸 눈이 싹 돌아가요. 그럼 지금 왼쪽 돌아가면서 내 생각 상대편 말을 안 듣고 있어. 지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감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공감을 하고 제일 먼저 공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맞다고 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끄떡거리는 거. 끄떡거리는 게 제일 좋은 공감이에요. 끄떡거리지도 않고 눈을 쫙 뿌리고 심지어는 이러는 거. 이건 공감 아닙니다. 니하고 내하고 절벽을 절벽 좀 쌓아보자. 이렇게. 절벽 쌓잖아요. 경계소지 와서 어떻게 해요? 따로 막 이래요.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이 아까 말하는 원성실입니다. 공감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말에 초점을 딱 들어주고 뒤를 띄워주고 그러고 맞장구를 쳐라. 말 끝마디 말에다가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맞장구 칠 때 그러면 우리 대화도 되죠. 요새 대화 중에서 문자 대화가 있잖아. 문자 대화다가 맞장구를 맞춰줘야 돼. 사람들 너무 인색해. 할 줄도 모르고. 문자. 메시지 오면 좋군요. 띵 좋고 막 춤추는 거 하나 보내주고. 그치? 선생님 보면 막 요새 이런 학교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보시야 보시. 보시는 공감입니다. 돈 들고 돈 안 들고 돈 한 번 안 들여요. 돈 한 번 안 들고 공감하는 것이 보시야. 알겠습니까? 보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내 생각에 함몰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경청을 하고 그 들어주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했던 또 엄청 해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 단계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다 공감과 희망을 놓지 않는 특별한 관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계와 맹점은 인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약점이 있든 그대로 인정하면 다음을 향해 눈을 뜨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점 좀 있으면 어때요? 또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말 좀 못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도를 택해서 나가요. 자, 휴일에 재충전하고 직장을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아니라 무지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지혜와 함, 열린 마음, 이꼬르 공감이 최고예요. 공감 잘하는 게 공감 잘하는 건 좋은 거 없어요. 내가 공감이 좀 부족하다면
하루빨리 공감하는 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보니까 마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공이 없어요. 최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망국 언어예요. 망국. 외국 사람 얘기해도 내가 고개 끄덕하면 사람들이 오고 이런다고요. 고개 끄덕하는 거. 예스. 그리고 그 다음에 말 끝에 그럼요. 맞아요. 이런 맞장구를 잘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호감을 갑니다. 상대 호감을 내면 다음번에 내가 얘기해도 엄청나게 상대가 나한테 호감한다. 그러면 상대가 내 호감을 받으면 내가 뭐가 생겨요? 힘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힘이 에너지가 생기면 말 저절로 잘해. 내가 공감을 해라는 거예요. 말 잘하려고. 내가 공감을 해라. 그 팁을 드릴 겁니다.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얘기했는데 30, 오늘 열심히 강의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오늘 핵심은 우주화하는 요거는 육각을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공감 관련된 요 공부 조금 더 우리 다른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딱 오면은 맨 먼저 공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오잖아요. 오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상대편의 근황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요거 참 팁이에요. 어떻게 오셨나고, 어떻게 타고 오셨나고, 지하철로 왔습니까? 차가 가져왔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나 차가 가져왔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됐나요? 자동적으로, 어디 했다면, 대신데 힘드셨죠? 그래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뭐냐, 마음을 열어주라. 처음부터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오면 지하철 타고 오면, 우리 어떠냐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감도 안 하는 뭐냐면, 아니, 오늘 많이 추워요. 다시 오늘 많이 춥죠. 오늘 춥죠. 같은 공감되잖아. 아주 추웠어요. 나도 속이 싫어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야 뭐 됩니까? 마음을 연단 말이야.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기법은 처음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1번이 뭐냐면 상대의 그 어떤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딱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기 같은 잡죠. 일기, 날씨 같은 거, 타고는 거란데, 그 다음에 좀, 뭐, 덥거나 춥거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얘기를 또 놔두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들 오늘이 만약에 뭐 선거날이잖아요. 오늘 선거날이네요? 오늘 사주투표 한다네요? 그래요? 하셨어요? 아니요. 나 안 해.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걸 할 때마다 절대 그 사람하고 시비 붙지 마라. 그래요? 어,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지. 어쩌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니? 절대 안 되는 하나가 선거 관련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싸워버리거든. 마침 두 사람이 같으면 난리 나죠? 그냥 좋다고 이러지만, 만약에 조금 차이 나면 난리 납니다. 그 때문에 아예 선거나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풀어가는 거는 말꼬리 원래 이제 상남 마음이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는요. 도라고 하는 건 하나에 하나. 일심이 뭐 한마음이거든요. 한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어쩌게 이분과 뭐 통화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쩌게 사전에 통화하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기분이 어때? 예를 들어서 느낌이 저 분위기 어때요? 물어보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우리도 물어보고 이렇게 전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좀 의미연합을 해놔놓고 이제 제일 첫 마디가 그래요. 오늘 어쩔 때 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어려움 어느 분부터 가족 상담이냐요? 어느 분부터 물어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부터 물어보는 따라가지고 힌트를 얻잖아요. 남편이요. 그럼 남편에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남편 같으면 사업 문제나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딱 해서, 이게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봐줘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니, 건강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건강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대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감해요. 같이. 아유, 그러시는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누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왔잖아요. 뭐 49제 오고. 그러려면 바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 그 진정성 있는 막, 그래. 그러면 상대가 뱀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 이거 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낙골당에, 예, 기도 스님이 있었어요. 낙골당 기도 스님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낙골 오면 모시고, 아니면 그 낙골도 영업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낙골당에서. 영업으로 들어갑니까? 낙골당 영업 장소 어딜까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장례식장이 낙골당 사람들의 뭐예요? 영업 장소야. 영업 장소 가는데,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안 받고, 그 사람은, 영업 사원이 1명인데, 영업 사원은 자기가 많이 해봐야 한 달에 한두 개밖에 못 해요. 두 개 해봐야, 자기 수당 해봐야, 한 개 한 70만 원씩 하면 두 개 하면 14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아. 그렇게 그 사람이, 저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 달에 얼마나 하는데요? 한 달에 이제 두 건밖에 못 합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하면 좋겠어? 아이고,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럼 내 앞에서 그러면은 내 앞에서 가서 상담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가가지고 고개를 톡 하면서 명함을 확 내밀면서 정중하게 잡아 명을 주면서 어느 000 낙골당에서 왔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셔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다고 그래요. 내가 딱 보고 있다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갖고 감동을 받겠어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한대요? 내 하는 건 봐봐라. 나는 이 영어 많이 봤지. 내 하는 거 봐봐라. 들어가가지고 바로 상주 찾지 말고 바로 빈소에 가서 딱 차 하나 피우고 묵념을 탁 5분간을 해라. 다른 사람 바로 절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이 묵념을 탁 거기다가 절도 막 천천히 막 도대체 저 사람이 뭔지 싶을 정도로 절을 정중하게 탁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지고 제배를 쭉 하면서 얼마나 상심하시니 저는 오늘 이 어머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신다니까 어디 소설임을 하자. 그때 자기가 명함을 주면서 우리는 너무나 예,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드리는 훌륭한 낙골당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 계시고 정말로 저절로 연불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해라.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한 세 군데 가면 한 건은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있잖아요. 8건, 8건. 무채권 하는 사람이 5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당만 해도 70만 원 잡다가도 7, 8, 5, 6, 500만 원 올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먹으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이 도량이 어떤 도량이냐? 절이지 않냐? 그러면 절에 먼저 쌀 한 푸대, 20kg짜리 하나 올려라. 그러면 주디 스님이 엄청 좋아할 거다. 이뻐할 거다. 맨날 돈만 타 쓰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탁 하고 난 다음에
산포해라 하는데 이 사람이 2% 올리는 거예요. 쌀 2%. 올렸더니 지은 스님이, 야, 뭐냐? 아, 이분이, 왜 잘해 하면서 막, 그렇게 70만 원 주다가 5만 원 더 올려주잖아요. 70만 원 더 올라가잖아요. 자기 행동보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한 게 뭐냐.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공감. 이 사람 가서 공감은, 그때 공감은 슬프잖아요. 어머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 최대한 정성과 열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 그냥 명함 딱 뿌리고 무슨, 이런 공감이 안 돼. 그럼 하던 사람도 안 해버려. 기분 나빠. 무슨, 사람 왔는 데가 장사로 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은 그 영업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도 공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그냥 한번 해드렸어. 이렇게. 네, 연극을 한번 해줬어요. 딱 해줬더니 그걸 다 그 사람이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15년 전에 내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대. 가운데로. 공감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모든 건 사람 마음 문제거든요. 사람 마음만 열면요. 일이 저절로 풀려요. 근데 사람 마음을 못 얻으면, 공감을 못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몽리를 부리는 것도 사람이고, 환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오늘 이 공감하는 법, 공감은 꼭 마음을 열고, 마음을 문을 열면 일심이 되고, 일심이 바로 도다. 도의 길은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불이라는, 불이 아니 불자, 불이자, 불이 그래서 들어가면 불이문이라는. 불이문이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불이 아니다. 한 마음 바꾸면 중생이 뭐로 돼? 부처가 된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한 번 바꾸면 어떻게 돼?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 사람 앞에 나서면요 벌벌벌 떠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 그렇게 있었냐면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5학년 때 방공 운명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 이제 600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5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라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여러분을 불러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내려왔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막 박수 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별명이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단상만 보면 떨려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꿔지느냐 했더니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 마침 장교 후보로 해가지고 장교로 갔어요. 거기는 단상에 올라가지 않으려도 안 할 수 없어요. 왜? 제식 훈련을 시키는데 제식 훈련을 했거든요. 앞으로 각,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하면, 장교관은 내가 빠따를 맞아야 돼요. 우리 선배들 빠따 맞아야 돼요. 두드려 맞으려고 큰 소리로 막 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대로 하고 내 말 한마디 착착 돌잖아요. 그때에서 그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그게. 그 이후로는 나가 신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거 하는데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덜 있었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죠. 그것도 바뀌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도 바뀔 수 있고 사람 문제도 사람이고 고치는 것도 사람이고 모든 것은 사람 문제다. 저 마음의 문제 달렸다는 걸 알고 내면을 들어보자. 그죠? 내면 들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뭐가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들여다보는 순간 해법이 나온다. 해법이 나온다. 그대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법정스님 감사합니다. 근념하셨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